손이 떨렸다. 봉투를 다시 봤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는 숨을 멈추고 서류를 펼쳤다. 첫 번째 결과. 피검사자 A 선아영 피검사자 B 서종민. 친자관계 99.99% 일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했다.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니까. 하지만 다음 결과가 문제였다. 두 번째 결과. 피검사자 C 설아윤 피검사자 B 서종민. 친자관계 99.99% 일치. 나는 얼어붙었다. 라윤도. 아버지 딸.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세 번째 결과. 피검사자 A 선아영 피검사자 C 설아윤. 친자관계 불일치. 자매관계 불일치. 혈연관계 없음.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이게 무슨.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다. 둘 다 아버지의 딸인데 서로는 남남? 쌍둥이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대체 우리는 뭐지? 나는 거실로 나갔다. 라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언니 결과 나왔어? 응. 뭐래?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라윤이 천천히 읽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놀랍지? 그녀가 말했다. 우리 둘 다 아버지 딸이야. 하지만 자매가 아니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윤이 일어섰다. 나에게 다가왔다. 얼굴을 들이밀었다. 똑같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언니, 뭐? 우리 중 한 명은. 라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만들어진 존재야. 나는 뒤로 물러섰다. 무슨 소리야? 진짜 딸과 가짜 딸. 라윤이 웃었다. 아버지가 한 명을 만들어낸 거야. 말도 안 돼.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라윤이 창문으로 갔다. 밖을 봤다. 아버지는 비밀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그 비밀을 숨기려다 죽은 거야.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지. 라윤이 나를 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누군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그 사람은. 라윤이 미소 지었다. 우리 둘 중 하나를 없애려고 할 거야. 마이너스. 2주 전.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마이너스.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선아영. 32세. 서울에서 일한다. 여보세요? 나영아?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이모야. 수진 이모. 이모.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나영아, 아버지가.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는 얼어붙었다. 뭐? 라고요? 심장마비야. 갑자기. 장례식장 주소 문자로 보낼게. 어서 와.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22살 때였다. 대학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올 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왜 그랬는지 모른다. 갑자기 화를 내며 쫓아냈다. 그 후로 10년. 연락도 없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셨다.
나는 짐을 쌌다. 고향으로 향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다. 사람들이 몇 명 보였다. 친척들, 10년 만에 보는 얼굴들. 나영아, 수진 이모가 달려왔다. 어머, 이렇게 컸네. 이모, 들어가 봐. 아버지가 기다리셔. 나는 빈소로 들어갔다. 영정 사진이 보였다. 아버지, 1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나는 절을 했다. 눈물이 났다. 아버지, 미안해요. 왜 미안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봤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와 똑같이 생긴 얼굴, 같은 키, 같은 머리 길이, 같은 옷 스타일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너, 누구야? 여자가 미소 지었다. 언니, 왜 이렇게 늦었어? 언니? 응, 나 라윤이야. 설아윤. 나는 얼어붙었다. 설아윤? 그게 무슨... 언니가 집 나간 후에 아버지가 날 입양했어. 입양? 라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에 언니 떠난 그날 나는 혼란스러웠다. 입양? 내가 떠난 그날? 하지만 친척들도 다 알아. 나도 아버지 딸이야. 라윤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자매야, 언니.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미안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 왜? 넌 나랑 너무 똑같아. 라윤이 웃었다. 그게 이상해? 자매니까. 입양한 자매가 이렇게 똑같을 순 없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수진 이모가 다가왔다. 나영아, 진정해. 이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윤이 말한 게 맞아. 내 아버지가 입양했어. 하지만 닮았지? 나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이모가 라윤을 봤다. 처음엔 나영이인 줄 알았어. 헷갈렸지. 나는 라윤을 다시 봤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언니, 앞으로 잘 지내자. 무언가 이상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장례식이 시작됐다. 나와 라윤은 나란히 앉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번갈아 봤다. 쌍둥이야? 아니, 입양했대. 근데 왜 이렇게 똑같아?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라윤을 슬쩍 봤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앞을 보고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식이 끝났다. 사람들이 떠났다. 나와 라윤만 집에 남았다. 아버지의 집. 10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다. 언니, 어디서 잘 거야? 내 방. 언니 방은 내가 쓰고 있어. 뭐? 10년 동안 비어 있었잖아. 아버지가 내 방으로 주셨어. 나는 짜증이 났다. 그럼 난? 거실 소파? 라윤이 웃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짐을 거실에 놓았다. 나 좀 쉴게. 응, 쉬어. 피곤하지? 라윤이 계단을 올라갔다. 내 방으로. 아니, 이제 그녀의 방으로. 나는 혼자 남았다. 집을 둘러봤다. 1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이질적이었다. 가구 배치가 조금 달랐다. 벽에 걸린 사진들도. 나는 사진을 봤다. 아버지와 라윤. 함께 웃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나 대신 저 아이를 택한 거야? 나는 아버지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정돈된 방이었다. 책상, 침대, 옷장. 나는 책상을 열었다. 서류들이 있었다. 영수증, 고지서, 편지. 그리고 낡은 일기장.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펼쳤다. 2015년 3월 15일. 오늘 나영이가 집을 떠났다. 내가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두 아이를 함께 둘 수 없었다. 나는 멈췄다. 두 아이. 계속 읽었다. 2015년 3월 16일. 라윤이가 왔다. 나영이와 똑같이 생겼다. 아니, 원래부터 같았다. 둘은 하나였으니까. 하나였다? 무슨 의미일까? 나는 더 넘겼다. 2015년 5월 1일.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했다. 내가 선택한 건 나영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는 잘못된 아이를 선택한 게 아닐까? 나는 숨이 막혔다. 잘못된 아이? 나를 말하는 건가? 나는 일기장을 계속 읽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 같은 내용이 반복됐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두 아이. 하나만 살려야 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마지막 페이지. 2025년 10월 30일.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나영이를 불러야겠다.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내가 죽기 전에.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라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뭐 하고 있어? 일기장 봤어. 일기장? 라윤이 다가왔다. 일기장을 봤다. 아, 그거. 너 알고 있었어? 응. 라윤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다 읽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두 아이가 뭔지 알아? 라윤이 나를 봤다.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알지. 뭔데? 우리. 나는 얼어붙었다. 우리? 응. 우리 둘. 라윤이 창밖을 봤다. 언니, 우리 원래. 그녀가 돌아봤다. 둘이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린 원래 하나였어. 한 사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아버지 일기장에 다 있잖아. 둘은 하나였다고. 라윤이 내게 다가왔다. 언니, 우리 중 한 명은.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만들어진 존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라윤을 밀쳤다.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야. 만들어진 존재. 그게 말이 돼? 라윤이 한숨을 쉬었다. 믿기 힘들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증거가 있어. 무슨 증거? 라윤이 내 손을 잡았다. 따라와.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내 옛날 방. 아니, 이제 라윤의 방. 문을 열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두 낯설었다. 내 물건들은 하나도 없었다. 여기 봐. 라윤이 옷장을 열었다. 뒤쪽 벽을 밀었다. 벽이 열렸다. 비밀 공간이었다. 이게 아버지가 숨겨둔 거야. 안에는 상자가 있었다. 라윤이 상자를 꺼냈다.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거 봐. 라윤이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어린아이 2명이 찍혀 있었다. 똑같이 생긴 아이들. 5살쯤 되어 보였다. 이게 우리? 응.
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한 아이는 분명 나였다. 웃는 모습, 내가 어릴 때 늘 짓던 표정. 다른 아이도 똑같았다. 쌍둥이였던 거야? 아니. 라윤이 고개를 저었다. 우린 쌍둥이가 아니야. 그럼 한 명이 복제됐어. 나는 웃었다. 복제? 진짜 미쳤네. 웃지 마. 진지해. 라윤이 다른 사진을 꺼냈다. 병원 사진이었다.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이건 뭐야? 우리가 수술 받는 거야. 수술? 응. 기억 이식 수술. 나는 사진을 떨어뜨렸다. 말도 안 돼. 아버지 일기장에도 있어. 기억을 나눴다고. 라윤이 설명했다. 우리 둘은 원래 한 명이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를 둘로 만들었어. 왜? 모르겠어. 그건 일기장에도 없어. 나는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은 진짜였다. 일기장도 진짜였다. 그럼 누가 진짜야? 모르겠어. 라윤도 앉았다. 아버지만 알았을 거야. 우리는 침묵했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내 기억. 응? 5살 이전 기억이 없어. 라윤이 나를 봤다. 나도. 우리 둘 다 5살부터 기억이 시작돼. 나는 소름이 돋았다. 5살. 사진 속 아이들의 나이. 그때 나눠진 거야? 아마도. 라윤이 창밖을 봤다. 언니 무서워? 응. 나도. 우리는 서로를 봤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다른 사람. 아니, 원래는 같은 사람? 라윤아. 응? 우리. 뭐야? 라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몰라. 나도 모르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유전자 검사하자. 뭐? 우리 혈연관계 확인하자. 라윤이 망설였다. 꼭 해야 해? 응. 진실을 알아야 해. 만약 우리가 정말 한 명이었다면 유전자가 똑같을 거야. 라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우리는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다. 일주일. 긴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집안을 다시 살폈다. 뭔가 더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았다. 거실, 부엌, 아버지 방. 모두 뒤졌다. 하지만 없었다. 언니 뭐 찾아? 라윤이 물었다. 모르겠어. 그냥. 지하실은 봤어? 지하실? 응. 여기 지하실 있어. 나는 몰랐다. 10년 전에는 없었다. 어디? 부엌 쪽에. 라윤이 부엌으로 갔다. 바닥 한쪽을 들어 올렸다. 계단이 나타났다. 여기.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다. 좁은 공간이었다. 창고처럼 보였다. 여기 뭐가 있어? 잘 모르겠어. 나도 몇 번 안아봤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먼지가 많았다. 나는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옛날 서류들, 아버지의 물건들, 그리고 한 상자에서 낡은 파일을 발견했다. 극비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아이 기록 카드 2개가 있었다. 이름 선아영. 생년월일 1993년 1월 15일. 특이사항 기억 이식 완료.
이름 선아영. 생년월일 1993년 1월 15일. 특이사항 원본 기억 보존. 나는 얼어붙었다. 둘 다. 선아영? 라윤이 파일을 봤다. 라윤이 아니야? 나도. 원래 나영이었던 거야? 라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설아윤은 가짜 이름? 우리는 서로를 봤다. 충격이었다. 둘 다 선아영. 같은 이름. 같은 생일. 그럼 우리 진짜 한 명이었던 거야. 라윤이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도 앉았다. 파일을 계속 봤다. 다른 서류도 있었다. 병원 기록. 환자 선아영 5세. 수술 기억 분리 및 이식. 집도의 박민준. 날짜 1998년 3월 15일. 1998년 3월 15일. 내가 5살 되던 해. 수술. 진짜였어. 라윤이 울기 시작했다. 우리 실험 대상이었던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병원에 갔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펼쳤다. 결과를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피검사자 A 선아영 마이너스 피검사자 B 서종민. 친자관계 99.99% 일치. 피검사자 C 설아윤 마이너스 피검사자 B 서종민. 친자관계 99.99% 일치. 피검사자 A 선아영 마이너스 피검사자 C 설아윤. 친자관계 불일치. 자매관계 불일치. 혈연관계 없음. 이게 무슨. 의사가 말했다.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당황했다. 서로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라윤을 봤다. 그녀도 나를 봤다. 우리는 알았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왔다. 나와 라윤은 말이 없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다. 언니. 응? 우리 중 한 명은. 라윤이 멈췄다. 만들어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누가? 모르겠어.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지하실 더 뒤져보자. 응?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야. 우리는 다시 지하실로 갔다. 상자를 하나씩 열었다. 옛날 서류, 사진, 옷. 그리고 한쪽 벽. 라윤이 벽을 두드렸다. 여기 소리가 이상해. 응? 속이 빈 것 같아. 나는 벽을 자세히 봤다. 작은 틈이 있었다. 손을 넣어 밀었다. 벽이 움직였다. 숨겨진 문이야. 문이 열렸다. 작은 방이 나타났다. 안에는 책상과 서류들이 있었다. 이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었다. 오래된 모델이었다. 켜보자. 컴퓨터를 켰다. 파일들이 나타났다. 프로젝트 N. 기억 이식 연구. 선아영 마이너스 실험 기록. 나는 파일을 열었다. 문서가 나왔다. 프로젝트 N. 목적 인간 기억의 복제 및 이식. 대상 선아영 5세.
방법 뇌스캔 기억 추출 새로운 개체의 이식. 결과 성공. 비고 원본어가 복제본비 모두 정상 발달. 나는 숨이 막혔다. 복제본. 라윤이 내 어깨를 잡았다. 언니, 이게 아버지가 나를 복제한 거야. 왜? 모르겠어. 나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일기 형식이었다. 1993년 1월 1일. 나영이가 태어났다. 아름다운 아이다. 하지만 위험하다. 그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 계속 읽었다. 1998년 2월 15일. 결정했다. 나영이를 보호하려면 복제본이 필요하다. 하나는 숨기고 하나는 미끼로. 미끼? 나는 라윤을 봤다. 우리 중 하나는 미끼였던 거야? 그럼 다른 하나는? 진짜. 우리는 서로를 봤다. 누가 진짜고 누가 미끼인가? 나는 계속 읽었다. 1998년 3월 15일. 수술 완료. 복제본비에게 나영이 기억을 이식했다. 원본어도 동일한 기억을 유지. 이제 둘은 구별할 수 없다. 나조차도, 아버지조차 구별 못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 마지막 파일. 진짜 딸을 구별하는 방법. 나는 클릭했다. 문서가 열렸다. 원본어는 왼쪽 발목에 점이 있다. 복제본비는 없다. 이것만이 유일한 차이다. 나는 즉시 발목을 봤다. 왼쪽 발목. 점이 있었다. 작은 점이었다. 어릴 때부터 있었다. 라윤도 발목을 봤다. 그녀는 점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이제 알았다. 누가 원본이고 누가 복제본인지. 언니가. 라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라윤을 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가짜야. 라윤아. 복제본이야. 미끼로 만들어진. 그녀가 주저앉았다. 난 진짜 사람도 아니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넌 진짜 사람이야. 하지만 기억도 감정도 다 진짜잖아. 라윤이 울었다. 왜 날 만든 거야? 나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울었다. 언니, 응? 미안해. 왜? 내가 언니 인생을 빼앗은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아버지는 언니를 쫓아내고 날. 그건 아버지 선택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윤이 나를 봤다. 언니, 날 용서해줘. 용서할 게 없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자매야. 진짜 자매. 하지만 혈연 관계가 상관없어. 우린 같은 기억을 갖고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윤도 미소 지었다. 우리는 다시 컴퓨터로 갔다. 마지막 파일이 남아 있었다. 최종 유서. 나는 클릭했다. 문서가 열렸다. 나영아, 라윤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이 나영이를 노리고 있었다. 진짜 나영이를 지키려면 복제본이 필요했다. 라윤이 미안하다. 내가 미끼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나영이 미안하다. 널 쫓아낸 게 아니다. 숨긴 것이다. 진짜 딸에게 집을 넘긴다.
하지만 기억해라. 둘 다 내 딸이다. 진짜와 가짜는 없다. 둘 다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버지. 우리는 조용히 글을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우릴 지키려고 했던 거야. 라윤이 말했다. 그들이 누군데? 모르겠어. 그때 위에서 소리가 났다. 발소리.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누가 온 거야? 몰라.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하실을 나왔다. 거실로 올라갔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누구세요? 남자가 우리를 봤다. 미소 지었다. 선아영 양이군요. 찾기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나는 뒤로 물러섰다. 대체 누구세요? 소개가 늦었네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다. 박민준입니다. 의사. 의사? 네. 나영 양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죠. 나는 얼어붙었다. 27년 전 수술. 기억 이식. 왜? 여기 오신 거죠? 나영 양을 데려가러 왔습니다. 데려가요? 네. 원래 주인에게로. 박민준이 다가왔다. 나영 양은 훔쳐진 아이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훔쳐진 아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나영 양의 아버지. 서종민 씨는 유괴범입니다. 유괴범? 네. 32년 전 한 가족에게서 아기를 훔쳤죠. 박민준이 서류를 꺼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았다. 신문 기사였다. 1993년 1월 신생아 실종 사건. 사진이 있었다. 울고 있는 부부. 그리고 아기 사진. 이게 나영 양입니다. 말도 안 돼. 사실이에요. DNA 검사도 했습니다. 박민준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나영 양의 친부모는 따로 있어요. 나는 라윤을 봤다. 그녀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아버지는 유괴범이죠. 박민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영 양을 지키려고 복제본까지 만들었어요. 왜요? 진짜 부모가 찾지 못하게. 나는 주저앉았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아버지, 내 인생, 모두. 그럼 아버지 죽음은 살해당한 겁니다. 뭐? 박민준이 휴대폰을 꺼냈다. 영상을 보여줬다. CCTV 영상이었다. 2주 전 아버지 집. 한 남자가 들어왔다. 아버지와 대화했다. 다툼이 일어났다. 남자가 아버지를 밀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남자가 떠났다. 이게 나영 양의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가 죽였다고요? 네. 서종민 씨가 진실을 말하려 하자 박민준이 영상을 끄고 막은 겁니다. 나는 울었다. 아버지. 라윤이 내 손을 잡았다. 언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영 양은 친부모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싫어요. 하지만 여기가 내 집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박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법적으로는 유괴 피해자입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소리쳤다. 저는 선아영이에요. 서종민의 딸이에요.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때 라윤이 나섰다. 잠깐요. 네. 언니를 데려가면 저는요? 박민준이 라윤을 봤다.
당신은 복제본이죠. 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네. 복제 인간은 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화가 났다. 무슨 소리예요? 라윤이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라윤을 안았다. 라윤이는 내 자매예요. 내 가족이에요. 박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어쨌든 나영 양은 가야 합니다. 안 가요. 강제로라도 데려갈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50대 부부였다. 여자가 나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나영아.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남자도 눈물을 흘렸다. 32년을 찾았어. 나는 뒤로 물러섰다. 당신들 몰라요. 우리가 내 진짜 부모야. 아니에요. 나는 소리쳤다. 제 아버지는 서종민이에요. 여자가 다가왔다. 나영아, 알아. 혼란스럽겠지. 하지만 다가오지 마세요. 나는 라윤 뒤로 숨었다. 라윤이 나를 보호했다. 언니를 데려가지 마세요. 넌 누구냐? 언니 자매예요. 자매? 박민준이 설명했다. 복제본입니다. 부부가 놀랐다. 복제본? 서종민이 그런 짓까지. 네. 나영 양을 숨기려고. 남자가 화를 냈다. 그 악마 같은 놈. 나는 울었다. 아버지는 악마가 아니에요. 아버지? 남자가 비웃었다. 그는 유괴범이야. 내 아버지가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소리쳤다. 저를 키운 건 아버지예요. 당신들이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다. 여자가 울었다. 나영아. 제 이름은 나영이 맞아요. 하지만 전 당신 딸이 아니에요. 나는 돌아섰다. 라윤아, 가자. 어디? 아무데나. 여기가 아닌 곳. 우리는 뛰었다. 마이너스. 우리는 집을 나왔다. 밤이었다. 어디로 갈지 몰랐다. 그냥 뛰었다. 언니, 잠깐. 라윤이 멈췄다. 우린 도망칠 수 없어. 왜? 그들이 계속 쫓아올 거야. 나는 울었다. 그럼 어떡해? 진실을 밝혀야 해. 진실? 응. 아버지가 정말 유괴범인지. 라윤이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 컴퓨터에서 파일 하나 더 봤어. 뭔데? 마지막 일기. 라윤이 파일을 열었다. 읽기 시작했다. 2025년 10월 30일.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나는 유괴범이 아니다. 32년 전 병원에서 일했다. 그때 한 부부가 아기를 버렸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는 그 아기를 입양했다. 그게 나영이다. 하지만 그 부부는 나중에 후회했다. 아기를 찾으려 했다. 나는 도망쳤다. 나영이를 지키려고. 그들은 나를 유괴범으로 몰았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나영이는 버려진 아이다. 내가 구한 아이다. 그리고 복제본을 만든 이유. 그들이 나영이를 다시 버릴까봐. 미끼가 필요했다. 잘못된 건 나도 나영이도 아니다. 잘못된 건 그 부모들이다. 아이를 버리고 다시 찾으려 한. 라윤이 읽기를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아버지는 유괴범이 아니었어. 나는 울었다.
아버지, 언니 돌아가자. 응? 그들한테 진실을 말하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부부와 박민준이 아직 있었다. 진실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파일을 보여줬다. 아버지는 유괴범이 아니에요. 뭐? 당신들이 저를 버렸어요. 장애가 있다고.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사실이죠? 침묵.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나는 화가 났다. 32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아기를 버리는 게 남자가 말했다. 장애가 너무 심했어. 그래서 버렸어요? 그리고 후회하니까 유괴라고 거짓말한 거죠? 부부가 대답하지 못했다. 박민준이 당황했다. 이건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나는 박민준을 봤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에 가담했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죽인 것도 당신들이죠? 아니, 그건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경찰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마이너스. 2주 후 모든 게 밝혀졌다. 아버지는 무죄였다. 부부는 기소됐다. 아동 유기죄. 박민준도 공범으로 체포됐다. 그리고 아버지 살인. 부부 중 남자가 범인이었다. 진실을 막으려고 아버지를 죽인 것. 심장마비처럼 위장했지만 부검 결과 독극물이 검출됐다. 모두 감옥에 갔다. 나와 라윤은 집에 남았다. 언니, 응?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같이? 나는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우린 자매잖아. 혈연 관계는 없지만 상관없어. 나는 라윤의 손을 잡았다. 우린 같은 기억을 가졌어. 같은 아버지를 사랑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윤이 울었다. 고마워, 언니. 뭐가? 날 가족으로 받아줘서.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넌 내 가족이야. 진짜 가족.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라윤아. 응? 아버지 유언대로 하자. 뭐? 집을 둘이서 나눠 갖자. 하지만 유언장에는 진짜 딸한테. 우리 둘 다 진짜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잖아. 둘 다 내 딸이라고. 라윤도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린 둘 다 진짜야. 우리는 서로를 봤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하나의 자매. 하나의 가족. 진짜와 가짜는 없었다. 우리 모두 진짜였다. 아버지가 사랑한. 6개월 후. 나와 라윤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아버지 방을 정리했다. 그리고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사진에 말했다. 라윤이랑 사이좋게. 라윤도 말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딸로 만들어줘서. 우리는 함께 절을 했다. 그날 저녁,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발신이 넘는 편지. 나는 열어봤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아이. 나와 라윤과 똑같이 생긴 아이. 그리고 문장 하나.
세 번째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얼어붙었다. 라윤아. 응? 이거 봐. 라윤이 사진을 봤다. 그녀도 얼어붙었다. 이게 세 번째. 우리는 서로를 봤다. 아버지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진짜와 가짜는 없다. 사랑받았다면 모두 진짜다.